옛날 옛적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춘천에는 전설적인 소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 소나무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며 주변의 생명을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신비로운 나무였다. 그 나무는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며 가지가 마치 하늘에 닿을 듯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춘천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걱정에 빠졌다. 별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노인 손금탑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다. 손금탑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잃는 것은 자연의 파괴로 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았기에 하늘도 우리에게서 빛을 가져간 것이리라. 그는 소나무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긴 여정을 떠나 소나무를 찾아 나섰다. 소나무는 춘천 북쪽 높은 산 가운데 있었다. 낮에는 한낮의 태양 아래 나무의 신비로움이 덜해 보였지만 밤이 되자 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소나무 아래에 모여 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소나무의 가지가 살짝 움직이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를 둘러싼 생명을 존중하라. 그러면 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소나무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로 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숲을 가꾸고 강과 호수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생명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잃어버린 별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모든 춘천의 하늘이 다시금 반짝이는 별빛으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연을 돌보며 소나무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별들이 사라졌던 그 밤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준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춘천의 마을은 자연의 조화로움, 균형을 짓기 위한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고흥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흥은 푸르른 산과 넓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달빛 호수였습니다. 달빛 호수는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호수였습니다. 밤이 되어 달빛이 호수에 비추면 물 위에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달의 요정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정은 밤마다 호수를 거닐며 자신의 빛으로 물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호수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행복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호수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한 달맞이날 밤에만 열리는 달의 문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요정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려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믿고 호수를 찾았지만 달의 문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흥 마을에 사는 한 소년 민수는 이 전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눈으로 달의 문을 보고 싶었습니다. 달맞이 날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달빛 호수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달맞이 날 밤 민수는 호수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호수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호수 근처에 앉아 조용히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달의 요정님, 제게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 순간 호수 가운데에서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하더니 물결 사이로 아름다운 빛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통과한 순간 그는 눈부신 빛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색깔의 꽃들이 춤추듯 흔들리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달의 요정이 나타나 민수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호수에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이곳은 매일 밤꿈을 이루어주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비밀로 간직해야 해요. 민수는 요정의 말을 새기며 눈부신 광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작은 달 모양의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험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달빛 호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밤의 빛을 간직한 듯 반짝였습니다. 이후로도 고흥의 달빛 호수는 신비함을 간직한 채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언젠가 호수에서 요정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먼 옛날 인천 앞바다에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바다는 늘 잔잔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바다 생물들이 나타나 삶에 작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 인천의 작은 마을에는 은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바닷가를 지나다니며 조개를 줍고 바람과 파도를 즐기는 일을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바닷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죠. 은서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녀는 이 소문의 진위를 알기 위해 직접 조사를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밤이 되자 바닷가로 나간 은서는 똑똑하게도 잔잔한 파도 소리 사이로 정말로 미묘한 멜로디가 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은서는 그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확신하면서도 그 멜로디의 출처가 궁금했어요. 그 다음 날 밤 은서는 더 깊은 조사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녀는 작은 나무배를 준비해 바다로 향했어요. 은서는 조용히 물결을 따라가며 그 소리에 근원을 쫓아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이 미묘하게 반짝이며 특별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마을이었답니다. 그곳에서는 바다의 요정들이 신비로운 악기를 연주하며 사는 곳이었어요. 요정들은 은서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은서는 이 음악이 마을에 전해졌던 바로 그 멜로디였음을 깨달았지요. 요정들은 은서에게 그들만의 전통 과유래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신비로운 선율은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며 연주되는 것이고 그것이 들리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요정들의 지도자인 해수라는 이름의 요정은 은서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멜로디를 발견한 것은 우리와 인천마을 사이에 연결짓는 첫걸음이야. 이 조화로운 관계를 인간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언젠가 양세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거야 라고요. 은서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요정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은서의 눈에 비친 특별한 빛과 진실한 태도는 곧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어요. 결국 인천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신비로운 소리에 귀 기울였고 요정들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지켰답니다. 그 결과 마을과 바다는 늘 잔잔하고 평화롭게 유지되었으며 은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었다고 해요. 끝.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는 자연의 신비가 가득한 아름다운 섬이었으며 그곳에는 놀라운 바람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봉우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신비로운 기운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제주의 깊은 산 중에 거대한 바위 틈이 있었고 그 공간에는 바람의 신마름이 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서늘한 바람을 불어보내어 제주 사람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곤 했다. 바르미의 바람은 대지를 잉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바람이 스칠 때마다 제주에는 금관처럼 깨끗하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곤 했다. 어느 날 바르미는 제주의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바람을 불고 있었는데 산호 빛깔처럼 빛나는 바다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그 바다에 매료되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러나 바다는 깊고 넓어서 그의 힘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때 바르미는 바다의 신한이를 만나게 되었다. 한이는 큰 바다를 다스리며 제주의 물길을 지배하는 힘을 지닌 신이었다. 바르미는 한이에게 말했다. 오 바다의 신이시여, 저의 바람과 함께 춤을 추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제주의 하늘과 바다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이는 그의 제안에 기쁘게 받아들였고 두 신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바르미는 자신의 바람으로 하늘을 부채질하고 한이는 파도를 타고 올라와 장관을 이루었다.
그들의 춤은 저 멀리서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본 적 없는 하늘과 바다의 놀라운 결합을 만들어냈다. 바람과 파도가 서로 껴안으며 춤을 출 때마다 그 에너지는 산과 해변을 형성했고 바위와 협곡들이 탄생했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가지게 되었다. 한이와 바름이는 서로의 힘을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악한 마법사 검은 그림자가 등장하였고 그는 제주의 풍요로운 자연을 시기했다. 그는 바름이의 바람을 자신의 힘으로 빼앗아 어둠으로 제어하려고 했다. 바람이 사라지자 섬에는 비와 태풍이 몰아쳐 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한이와 바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바름이는 한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바람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 한이는 깊은 바다의 힘으로 악한 마법사의 계획을 방해하며 어둠의 힘을 조금씩 물러나게 했고 바름이는 자신의 바람을 다시 되찾기 위한 힘을 모았다. 마침내 두 신은 협력하여 마법사를 물리쳤고 제주는 다시 평온을 찾았다. 그 후로도 제주는 두 신의 사랑과 협력의 상징으로 남아 아름답고 청정한 섬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